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이제 요즘 좀 봄이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다육식물 좀 많이 구매도 하시고 키우기도 많이 키우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들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아버지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아버지 만나뵈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가장 또 민감하게 생각도 하시고 또 많은 다육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주제인데, 다육이에게 물을 줌에 있어서 어떻게 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육이에게 물을 주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은 다육식물 물질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란 게 어떤 건가요? 이제 방법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모든 방법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육이에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주 주는 것과 많이 주는 것은 좀 달라요. 근데 다육이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의 이제 상식으로 보자면은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고 안 줘야지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줘야 한다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약간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자, 물 때문에 다육식물이 죽을 수는 있어요. 물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물보다는 물에 의한 환경 때문에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 물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우스인데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물을 듬뿍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다육이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다육이들이. 안 죽지 않나요? 맞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름에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어렵네요 이게. 여름에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음, 여름에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버리면. 자, 왜 그러냐면 어, 겨울에나 이런 이제 가을이나 봄에는 일단 습이 없죠. 또 습이 없고 얘네들이 생명력도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줘도 얘네들이 죽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물을 이제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일단은 공기의 흐름도 좀 습한 공기가 흐르고, 그래서 화분에 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균이나 또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화분에 침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병이 생기는 거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죽는데 왜 겨울과 가을과 봄에는 똑같은 물을 줘도 안 죽을까요? 그 무엇 때문일까요? 습도가 낮아서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환경인 거죠. 환경인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밖에다가 여름에 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저면 관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 이런 분에다가 심은 상태에서 밖에다가 어떤 식물을 둬요. 근데 비 맞으면 뭐 물이 흘러내리진 않겠죠. 여기가 넘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죽을까요, 살까요? 반, 다육이도 마찬가지. 반반일까요? 아니에요. 제 경험상 다육이라 할지라도 절대 밖에서 안 죽어요. 여름에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는 밖에서 직접적인 직광을 보기도 하지만 바람도 많이 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물이 증발도 좀 빠르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햇빛을 많이 보고 바람을 많이 맞으면 다육이가 건강이 어떻다고 그랬죠? 굉장히 건강이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곰팡이가 증식할 수가 없죠. 없죠. 왜? 햇빛도 있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도 들어가고
분도 빨리 마르고, 그래서 이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밖에서 햇빛 보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습해를 입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환경에 따라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자, 다육이가 물 때문에 죽는다?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좀 잘못된 그런 것 같네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실험을 참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이 다육이를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궈 놓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실험들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 한번 봐볼까요? 이쪽.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가 정말 물이 없어서 그 여기다가 이제 수처럼 이게 물이, 여기 보면 물 쓰고 나오면 항상 물이 고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아이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담가 놓은 지가 한 달 넘은 것 같죠? 예. 그렇죠. 자, 한 달 됐는데 이 물 속에 담가져 있는데 얘가 그러면 물 때문이라면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죽지 않고 너무나 잘 삽니다. 여기 보면 다시 또 자구도 나와요. 자국 보이네요. 그렇죠. 없었던 자구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육이가 물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이죠. 물이 아니고 물과 관련된 환경을 못 맞춰줘서, 특히 여름에는 습이 많은데 그 환기를 안 시켜주고 햇빛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하니까 곰팡이균이 생기고, 그래서 무름병이 생기고,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가보죠. 자, 이제 다육이는, 자, 왜 다육인가? 그래서 왜 다육인가? 다육이는 물을 많이 저장한다고 해서 다육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을 많이 저장하는 그 아이에게 물에 대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어떤 분들은 스프레이로 주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주면 다육이가 물을 많이 저장해야 될 아이가 물을 먹지 못하니까, 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강압성 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깍지벌레 같은 애들, 벌레들한테 공격도 당하고, 물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전체적 면역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어차피 습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 습을 내가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름에 물을 줬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죽거나 무름병 생기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우스에서 여름이라고 해서 물을 전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물을 한 달에 몇 번씩 줘요. 하우스에서도 굉장히 습하긴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필요로 한 아이들에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체 하우스를 다 여름에도 물을 줍니다. 그런데도 잘 살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녹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잘 삽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정말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정말 많이 줘야 되고 제대로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지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키워왔고,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제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그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있고, 또 찾아오신 방문하신 이 손님들의 또 질문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육식물,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에게 있어서 물 주는 방법이 대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능하면 비를 맞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를 맞히는 것이, 비에는 약간의 뭐 영양 성분도 있지만 신선한 공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를 맞힌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 실내에서 비를 못 맞히죠. 야외죠. 그러니까 베란다 거리대나 또는 밖에 야외죠. 야외에서 비는 뭐 1시간 오고 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하루 종일 온다든지 하죠. 그래서 그런 비를 꾸준하게 맞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비를 못 맞히는 환경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면 관수를 통해서 다육이에게 물을 충분히 온전히 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너무나도 분 사이즈도 크고 또 분도 많고 또 저면 가수와 있는 이 그릇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샤워기 같은 걸로 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만약에 비도 못 맞추고 전면 간수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뭐 샤워기로든 뭐 이렇게 조로로 물을 주든지 간에 물을 주실 때는 시간차를 통해서 한 두세 번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샤워기로 이렇게 이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고 나서 한 20분이나 30분 있다가 그 정도의 시간을 한 번 더 주라는 거예요. 또 가능하면 또 30분 있다가 그 정도 양 한 번 더 주시라는 거예요. 세 번 정도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간엽식물한테도 마찬가지고 다육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비를 마치든지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든지 또는 시간차를 두고 한 두 번에서 세 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주는 방법. 그런데 자, 이 방법들의 공통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얘네들이 물을 충분히 먹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이.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육이에게 물을 주면 다육이들이 굉장히 잘 큽니다. 건강하게 큽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이게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줬을 때 항상 햇빛을 봐야 됩니다. 자, 노지에 있을 때 이제 밖에서 비를 맞고 그런 아이들은 자, 비 맞고 나면 그 다음날 해가 뜨죠. 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때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짜라지도 않고 색감도 좋고 건강하게 잘 큽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저면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면간수도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이 건강하게 크게 됩니다. 단 실내에서는 반드시 햇빛을 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를 저면간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해서 물을 주죠. 그런데 이 아이를 햇빛 쪽이 아닌 그늘 쪽에다가 놔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우쭐하지 않나요? 그렇죠.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짜라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햇빛을 보게 해서 웃자람을 방지해야 됩니다. 햇빛을 봐야지만 이 웃자람이 안 생기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저면 간수 하실 때 이제 저면 간수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속성으로 하는 저면 간수가 있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선호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저면 간수를 해서 자, 저면 간수 하실 때는 항상 이 분의 속성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4분의 1, 이 분의 4분의 1 정도 물을 담그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봐요. 자, 요 정도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보이시죠? 요게 이제 한 4분의 1, 분의 4분의 1 정도인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저면 간수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물을 해서 햇빛 쪽에다가 이 물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5일이 지나든 일주일이 지나든 햇빛 쪽에다가 그냥 방치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뿌리가 이 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내리고 또 물도 제대로 먹고 또 물을 제대로 먹었으니까 햇빛 쪽에 두니까 강압성 작용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물 부족으로 또 얘네들이 뭐 깍지 공격이라든지 또는 물이 부족해서 몸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면 간수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하고 싶다, 뭐 몇 시간 만에 물 주고 싶다 하면 그 분의 절반 정도를 물을 채워서 밤에 해서 아침에 이렇게 빼 놓으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다육이에게는 물을 주실 때 가득 듬뿍 그 아이가 물이 필요로 한 만큼은 충분히 다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을 먹고 있는 과정이나 그 동안이나 또는 물을 먹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햇빛 쪽에서 강압성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이제 여름이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한번 또 이제 다뤄볼 생각인데, 아직은 여름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물을 사실 햇빛만 좋으면 자주 줘도 다육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 때문에 다육이가 막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에다 이렇게 담가놔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충분히 주고 햇볕은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키우면 다육이 또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봄이고 하니까 다육식물도 새로 들이기도 하고 원래 있던 아이들도 더 이제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도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다뤄보았습니다. 스프레이는 절대 건조하지 않는 거죠? 스프레이는 간엽식물은 잎사귀가 건조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난이나 뭐 간엽식물에게는 스프레이가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굉장히 도는데 다육식물에게는 절대 스프레이 하지 마세요. 막 심어서 그냥 이렇게 뭐 싱싱하라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물 주는 개념으로는 스프레이로 주지 마세요. 물론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주는 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스프레이로 적당한 게 이렇게 막 주는 거,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큰일 나요 하다가 다육식물 굶겨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는 좀 자제하시고 나머지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좀 물을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